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현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07% 오른 206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2% 오른 67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이 뉴욕 증시는 지난 21일이죠. 미국 의회의 예산긴급 지출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20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 정치적인 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1.81%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2.0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99% 거의 3%에 육박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07% 현재 약세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6% 하락했고요. 6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지수 흐름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습니다. 개인이 415억 원, 외국인이 466억 원 물량들 팔아내면서 현재 지수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이 808억 원 물량들 현재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거래대금 많지는 않고요. 개인이 121억 원, 기관이 190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22억 원 혼자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좀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개인이 1010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관이 21계약 물량들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1049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가 컸던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가장 큰 강세 시연하고 있는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현재 23%대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340원 올랐습니다. 178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다가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8.57%에 가까운 현재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주당 105원 오른 1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도 지난주까지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 가까운 강세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650원 올랐습니다. 6,45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연한 종목은 SG충방입니다. SG충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좀 강세 시연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7.82%대의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230원 떨어졌습니다. 2,710원의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혜 양조입니다. 보혜 양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6.9%로 현재 7%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950원의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컵입니다. 6.17% 하락했습니다. 주당 340원 떨어졌고요. 5,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대 급등세 시연하고 있는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현재 주당 15,100원 올랐고요. 7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성 엘텍입니다.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19%에 가까운 18.66%의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146원 올랐고요. 923원의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18%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900원 올랐고요. 12,45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21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 만에 최저 종가를 기록을 하면서 2만 선 코앞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전일 대비 1.11% 하락한 21,661.19엔에서 장을 마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전거래 대비 0.79%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0.71% 상승하며 25,80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는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1%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26포인트 현재 떨어졌고요. 21,166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0.79% 하락한 모습이네요. 2,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0.29%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618.67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 급락세로 마감이 되고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22일 0시에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살펴봤고요. 저는 이슈앤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CJ제일제당입니다. 이 CJ제일제당이 지난주 20일이죠. 첫 해외 법인인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현지 파스로한 바이오 공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행사에는 신현재 대표 이사를 비롯한 바이오 사업 부문의 주요 경영진과 또 현지 공장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파스로한 바이오 공장은 CJ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인데요. 이 CJ제일제당이 글로벌 라이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설립 초기 1만 톤 수준에서 현재 25만 톤까지 늘었고 지난해 라이신 누적 생산량은 300만 톤을 돌파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 바이오 사업의 올해 매출이 연간 기준 약 6억 달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수출을 하고 또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사료용 아미노산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고 또 올해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조 8천억 원가량의 연간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진출 30주년을 기점으로 이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CJ제일제당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씩 올랐고요. 33만 5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또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 민사항보 6부는 18일이죠. 조모 씨 등 45명의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이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를 항소해 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인데요. 월 100kW 이하를 쓰는 가정과 또 월 500kW를 넘게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11배가량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에 조씨 등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은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한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12월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이 됐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테크포스를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전력 전일 대비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3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인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내년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신모델이 판매 부진한 데다가 또 최근 중국과 독일에서 구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까지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올해 4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12% 상승했고요. 주당 100원 오른 8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내년 아이폰의 연간 출하량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첫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LG이노텍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렉스 시초가는 현재 6만 100원으로 현재 10%를 웃도는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3%로 현재 강세 시현하고 있네요. 13,900원 올랐고요. 7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는 공모가 5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유틸렉스는 이 차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 분야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20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이죠.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올 4분기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LG생활건강의 4분기 연결기준 예상 매출액이 1조 6,3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그리고 8.1%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연간 매출액은 6조 6,826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286억 원으로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6조 5,200원을 훨씬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46%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0원 떨어졌고요. 100만 8,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면세점 채널 실적이 성수기를 맞이해서 4,1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늘어나면서 또다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올해 화장품 부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가 하면서 전사 매출을 견인했고 또 경쟁사와 차별화된 실적을 보이며 특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4분기 특별 성과급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어난 매출 성장보다 다소 아쉬운 수치죠. 7.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가 수소차 시장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EM코리아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EM코리아는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EM코리아 주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됐고요. 4,000원 선에서 5,000원 선으로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280원 올랐고요. 5,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생산 비전을 공개하자 시장에서 이 수소차 테마주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2일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과 설비 확대에 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수소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품사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솔제지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이죠. 한솔제지에 대해서 4분기 저점 이후 내년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한솔제지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758억 원, 또 영업이익은 340억 원으로 이 전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연구원은 직원 성과급과 또 이 실제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솔제지의 실적 모멘텀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제지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29%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17,10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펄프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동사의 인쇄용지 또 특수지 부문의 수익성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내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8,729억 원과 또 1,4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그리고 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